한반도 인접 발해 연안 빗살무늬 토기는 서기전 6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베리아 빗살무늬 토기는 서기전 4500년이 가장 빠른 추정입니다. 1500년. 한반도 인접 지역이 시베리아보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 교과서는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학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같이 따라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줄짜리 통념에서 시작합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왔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시험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자료를 따라가 보면 그 한 줄이 흔들립니다. 따라가다 한 자리에서 신기했습니다. 흔들리는 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시점이 한 번, 출처가 한 번. 이번 영상에서 그 두 자리를 같이 봐봅니다.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1차 자료가 가리키는 자리를 펼쳐두고 어느 학설이 마음에 닿으시는지 댓글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점부터 따라가 봅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빛 같은 도구로 표면에 선과 기하학 무늬를 새긴 토기입니다. 바닥은 뾰족한 첨저 또는 평평한 평저 두 형태가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이 한반도 대표 출토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발굴된 빗살무늬 토기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정리한 표준 연대가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전기에 한반도 중서부에서 시작됐고 서기전 4500년에서 3600년 사이에 전국으로 퍼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발해 연안, 한반도 바로 위 지역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학계가 발굴을 본격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 연대가 서기전 6000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표준연대보다 1500년 앞선 자료입니다. 한반도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의 시작점이 더 깊은 시기까지 닿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시베리아는 어떨까요? 1차 자료를 따라가 봅니다. 한 한국신문이 코리안 루트 시리즈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시베리아 빗살무늬 토기의 연대는 빨라봐야 서기전 4500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산수로 따져봅니다. 발해 연안 서기전 6000년에서 시베리아 서기전 4500년을 뺍니다. 1500년입니다. 한반도 인접 지역이 시베리아보다 1500년 앞섰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점 모순이 나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빗살무늬 토기가 왔다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토기보다 한반도 인접 토기가 1500년 앞섰다면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기록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가리키는 시점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습니다. 그 학설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시베리아 도래설 출처를 1차 자료로 따라가 봅니다. 시점은 1930년대입니다. 한반도가 일제강점기였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처음 따라가다 그 시기에 일본인 학자가 한국 토기를 분류했다는 사실이 궁금했습니다. 그 시기에 한 일본인 학자가 한반도 출토 새긴 무늬를 유럽과 시베리아 토기와 연결시킵니다. 그가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한자로 질목문 토기, 풀었으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빛 질자, 눈 목자, 무늬 문자를 씁니다. 한 한국신문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그 학자의 한 줄이 70여 년 동안 정설로 군림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가 그 한 줄을 받아 적었고 박물관 도록도 같은 인용을 이어갔고 학술 논문도 그 출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학자의 이름은 후지다 료사쿠라고 한 외국 자료가 적습니다. 1930년대 일본 도쿄 제국대학에서 한반도 고고학을 연구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자료가 닿아 있는 출처입니다. 한국어 1차 논문 원본까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는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두겠습니다. 한 외국 자료가 그렇게 적고 있다고. 다만 이 정보가 가리키는 방향은 한 자리로 모입니다. 70년 정설의 시작점이 한 일본인 학자의 한 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출처 모순이 나옵니다. 그 한 줄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적힌 한 줄이었다는 점을 한 한국 신문 기사가 짚었습니다. 그 한 줄이 1차 자료로 검증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한국 학계 안에서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한 학자가 1970년대 한국 학계에 있었습니다. 그가 발해 유역으로 발굴 탐사를 떠납니다.
그 한 줄을 흔든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1970년대 어느 시점입니다. 한 한국학자가 발에 연한 신석기 유적 발굴 현장에 포착합니다. 그 발굴 자리에서 빗살무늬 토기 조각이 출토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서기전 6000년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 시베리아의 빗살무늬 토기 자료를 함께 놓고 봅니다. 시베리아 자료의 연대는 서기전 4500년이었습니다. 1500년의 갭이었습니다. 그 한 학자가 발해 유역 신석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자료가 쌓이면서 한 줄로 모이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시베리아 도래설은 한반도 토기보다 늦은 토기 자료를 한반도에 도래시킨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시점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학자가 이 자료를 모아 정리했고 한 한국 신문이 그 자료를 코리안 루트 시리즈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한국 학계 안에서 시베리아 설의 허구라는 표현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흐름이 시베리아 도래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학자는 여전히 시베리아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한반도 빗살무늬 토기와 러시아 연해주 토기, 몽골 토기, 아무르강 토기, 송화강 토기 사이에 디자인과 형태 유사성이 있다는 자료가 영문 학술 자료에도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학설은 양립합니다. 한쪽은 시베리아 도래설, 한쪽은 한반도 자생설. 그런데 한쪽 학설이 1500년 시점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은 1차 자료로 짚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한국 학자의 표현을 인용한 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시베리아설의 허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정설로 군림한 한 줄을 1차 자료로 검증해보니 1500년 갭이 나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표현이 한국 학계 안에서 한 번 더 논의를 일으켰습니다. 다만 이 표현이 시베리아 영향을 완전 부정한 건 아닙니다. 한반도 빗살무늬 토기와 러시아 연해주 토기 사이에는 디자인과 형태에서 닮은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몽골 토기, 아무르강 토기, 송화강 토기와도 같은 무늬결을 공유합니다. 영문 학술 자료에 그 디자인 유사성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설이 마주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쪽은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도래했다고 하고 한쪽은 한반도가 시베리아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한쪽은 디자인 유사성을 근거로 들고 한쪽은 1500년 시점 갭을 근거로 듭니다. 발해 발굴이 70년 정설을 흔들었습니다. 흔들었다고 해서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 양설이 마주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점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나온 만년 전 토기 한 점입니다. 제주도 북부 한 자리, 고산리 신석기 유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융기문 토기가 출토됐습니다. 빗살무늬 이전 단계의 토기입니다. 표면에 한 줄로 도드라진 융기 무늬를 새긴 토기입니다. 연대 측정 결과가 영문 위키에 적혀 있습니다. 서기전 1만 년, 방사성 탄소 연대로 만년 전 자료입니다. 측정값으로 표기하면 1180에 정확도 65년의 BP입니다. BP는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횟수를 뜻합니다. 만년 전, 신석기가 시작된 자리에 한반도가 같이 서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영문 위키가 정리한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중남부와 일본과 러시아 극동, 이 네 자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 그룹에 속한다는 정리입니다. 한반도가 토기를 도래받은 자리가 아니라 토기 발상지 그룹의 하나라는 신호였습니다.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또 한 학설이 등장합니다. 캄케라믹 광역분포 학설입니다. 캄케라믹은 빗무늬 토기를 영문으로 표기한 이름입니다. 영문 위키에 적힌 분포 지역이 있습니다. 발트해, 핀란드, 볼가강,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호, 몽골, 요동, 한반도, 일본, 유라시아 광역분포입니다. 한 한국 학자가 이 광역분포에 한 학설을 더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출발한 빗살무늬 토기가 몽골을 거쳐 중앙아시아를 지나 핀란드까지 이어진다는 학설입니다. 한반도 자생설을 광역분포로 확장한 학설입니다. 다만 이 학설도 학계의 확정 단계에 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한 학자의 학설입니다. 한 외국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매력적인 가설이지만 확립된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습니다. 캄케라믹 토기 자료를 모으면 한반도와 발트해 사이에 같은 무늬결이 반복됩니다.
비처럼 생긴 도구로 표면에 평행선과 격자 무늬를 새긴 토기가 발트해 연안에서도 출토됐고 핀란드 호수가에서도 같은 무늬가 출토됐습니다. 시베리아 남부 바이카로 인근에서도 몽골 초원에서도 요동반도에서도 같은 결이 나옵니다. 이 광역분포가 어떻게 한 무늬로 묶이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갈립니다. 한쪽은 한 자리에서 출발해 광역으로 퍼졌다고 봅니다. 다른 한쪽은 여러 자리에서 자생적으로 비슷한 무늬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빛 같은 도구로 흙에 무늬를 새기는 일이 어느 자리에서나 가능한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설이 5갈래로 갈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5갈래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5갈래 학설을 같이 봐봤습니다. 첫 번째 길은 시베리아 도래설입니다. 1930년대 한 일본인 학자의 한 줄에서 시작됐습니다. 70년 정설이었습니다. 다만 시점이 1500년 어긋납니다. 시베리아 토기가 한반도 인접 토기보다 1500년 늦습니다. 두 번째 길은 한반도 자생설입니다. 1970년대 발해 발굴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발해 연안 서기전 6000년 토기와 제주 고산리 만년 전 토기가 자료 양 끝자리입니다. 세 번째 길은 한 한국 학자가 발표한 광역분포 학설입니다. 한반도에서 출발한 빗살 무늬가 몽골을 거쳐 중앙아시아를 지나 핀란드까지 이어진다는 학설입니다. 한 학자의 학설입니다. 네 번째 길은 동북아 자생그룹 학설입니다. 한반도와 중국 중남부와 일본과 러시아 극동이 세계 최고급 토기 그룹에 속한다는 학설입니다. 한반도가 발상지 그룹의 일부라는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길은 캄케라믹 광역 자생과 전파 혼합 학설입니다. 발트해부터 일본까지 광역 분포한 빗살 무늬가 한 자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전파됐다는 학설입니다. 5갈래를 같이 놓고 보면 어느 길도 결정타가 없습니다. 한 길은 시점 모순이 있고 한 길은 1차 자료가 더 쌓여야 하고 한 길은 학자 학설 단계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번 영상에서 내리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는 아직 더 쌓일 겁니다. 발해 유역 발굴이 끝나지 않았고 제주 고산리 추가 자료도 계속 나옵니다. 새 자료가 한 점이라도 도착하면 5갈래 중 어느 길이 한 발 더 나아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간 것은 답이 아니라 1차 자료가 가리키는 두 자리였습니다. 시점 모순 한 자리, 출처 한 자리. 그 두 자리가 70년 정설을 흔들었습니다. 5갈래 중 어느 길이 설득력 있어 보이셨는지 또는 빠뜨리 6번째 길이 보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이 다음 좌표를 알려주시면 다음에 또 같이 따라가 봅니다.